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중 기자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이렇게 추운 날에 현대차가 이런 곳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감도 잘 안 오시죠? 이곳은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김포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기자들은 이 안에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차를 지켜보고, 그리고 차가 저 안에서 발진을 해서 신형 그랜저가 발진을 해서 이쪽으로 뛰쳐나가는 광경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랜저 IG가 워낙에 중대 차종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승용 기자도 이렇게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 이분 전승용 기자. 지금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지금 PD도 한번 보면, 야, 정말 PD는 눈 뜨고 못 빠질 정도로 지금 추워하고 있어요. 예, 일단 들어가시죠. 너무 추우니까. 야, 제네시스 스포츠 멋있지 않아요? 옆에 제네시스하고 딱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놨네. 근데 여기 차들이 뭐 많이 서 있습니다만, 저기 보면 쟤 어디가 도망가고 있어. 아우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들어가시죠. 네, 여기 보면 엔진이 CRDI 16밸브 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즘 들어서 현대차는 정말 그 엔진룸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지금 K7이라든지 이 그랜저라든지 이 엔진룸을 보면, 와, 이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제는 세계 글로벌 수준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여기 풀아웃 투 오픈 에어 필터라고 써 있죠. 에어 필터를 이렇게 툭 하고 열어요. 툭 열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툭툭 당겨요. 그럼 에어 필터가 그냥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에어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게 사실 카센터 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고, 공임을 좀 낮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냉각수통을 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워셔액 같은 건 누구나 다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워셔액을 넣을 때도 딴 부품하고 간섭되지 않게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통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잘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정말 얼마나 잘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엔진룸 구성입니다. 엔진이 지금 3.0 엔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 디자인은 사실 K7 부분이 조금 더 좋아요. K7은 여기 또 멋을 또 부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흡기라는데, 흡기의 맥동압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공명통이 또 이렇게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K7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여기 진단장치는 이쪽에 있네요. 진단장치 이렇게 해서 바로 꽂아서 딱 진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뭐 서로 닿지 않는 위치에 잘 되어 있고요. 저희 퓨즈도 이전 뭐 퓨즈 이렇게 안쪽에 뭐 많이 써 있죠. 많이 써 있고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고, 요 퓨즈는 요거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퓨즈 뽑기에도 이렇게 제공이 잘 되고 있고요. 퓨즈 이걸 이용해서 퓨즈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퓨즈 뽑기까지 잘 제공이 되고 있는 이런 꼼꼼한 그런 현대차죠. 이전에 HG의 그 플랫폼의 한계, 그걸 완전히 벗어내진 못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이 오버행이 너무 길다거나 저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눈에 보이죠. 오버행이 길어서 차가 이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휠 베이스라고 합니다. 축거라고 하죠. 그리고 요 앞쪽에서 이 범퍼 끝까지를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짧고 캐빈룸이 뒤로 가 있어야지 더 다이나믹한 이런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HG의 설계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버행을 줄였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좀 긴 차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니까 그걸 줄여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램프를 끝까지 뻗어내고,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를 끝까지 뻗어내는 이런 효과를 주면서 옆에서 봤을 때
프론트 오버행이 길어 보이지 않도록 짧은 것처럼 착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나쁘게 보면은 조금 눈속임이다, 좋게 보면 정말 잘 꾸며낸 요소다. 도장 품질도 지금 이게 양산 도장 품질인지 이 차만 이렇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도장 품질이 정말 우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렌지 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지금 수입차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그런 도장 품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펄이 균일하고 이렇게 잘 만든 도장이 있을 수가 있죠? 현대차에서. 이야, 이건 정말 훌륭한 도장입니다. 이 색깔 무슨 고려청자색 같죠? 굉장히 색깔을 잘 뽑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도장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장 품질을 낸 차는 드문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색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차에서만 볼 수 있는 색깔이었고 약간 빛바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컬러는 정말 자신감이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컬러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랜저의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지금 끝에 손이 닿지 않는 정도, 굉장히 넓은 그런 트렁크를 자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라이팅이 LED를 이용해서 은은하게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장까지 이렇게 마감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보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원가 절감의 어떤 결정적인 걸로 되어 있었는데 위까지 다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한층 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트렁크 공간만큼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힙니다. 중간에 뭐가 손이 있으면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열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라인이 지금 다찌를 닮았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다찌를 닮긴 했어요, 물론. 그런데 다찌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다찌는 물론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여기는 이게 끊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크롬이 더해져서 이 크롬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지금 그랜저 디자인만큼은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장착해도 어색해요.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번호판을 이 위로 올리고 번호판 안쪽에다 이걸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숨기곤 했는데, 이 차는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것도 지금 차체색으로 센서가 잘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오늘 나온 차들이 특별히 그 센서색이 있는 차들이 위주로 나왔겠지만 어쨌든 센서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실내에 들어와 볼까요? 실내에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시계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시계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공조장치가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을 굳이 비워놓고 여기에 하자드 스위치, 그러니까 비상등 스위치를 넣었는데, 그리고 이게 좀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짝 여기에 시계를 처음엔 넣을 생각이었구나 라는 게 여기서 디자이너의 고충이, 애환이 여기서 드러나 보입니다. 시계가 여기 있었다면 적당했겠죠. 오디오가 위로 올라간 부분 정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CD 플레이어가 없어진 부분은 조금 섭섭한 부분이네요. 이 정도 차급을 타는 사람은 젊은 부부가 많이 타는데 아기가 있으면 CD가 필요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시계가 오른쪽으로 되게 물러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시각에서 보면 시계가 똑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똑바로 안 보이냐면 왼쪽이 왜곡돼 보여요. 이쪽은 길게 보이고 이쪽은 짧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운전석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시계를 여기다 굳이 붙일 거였다면 시계 깊이라도 얕게 해서, 그래서 운전자가 여기서 좀 가장자리가 찌그러져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보면 글로브 박스가 굉장히 좁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작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작다는 의미는 그만큼 실내 거주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작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이고요. 현대차가 이걸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트가 덧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덧대서 이렇게 패턴을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착좌감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그 웨이가 조수석은 4웨이라고 해서 그 앞뒤 기울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운전석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될 것 같아요.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죠. 앞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뒤도 위로 이렇게 각각이 조절이 되는 그런 거고요. 요추 받침대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지고요. 등등이 다 되고 있네요. 핸들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이게 다이얼이 여기 있는데 이 차는 다이얼이 하나도 없는 그냥 위아래 버튼만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볼륨을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잘 되어 있고 고급감도 충분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위치가 좋잖아요. 정말 이렇게 승객이 딱 손을 다 열려고 할 때 정확하게 딱 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런 크롬도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것들 최근 현대차의 어떤 디자인 기조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그랜저가 옛날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의 이 강성이 지금 썩 적절치 못해요. 보니까 제가 이걸 조금만 힘주면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부러뜨리면 큰일 나겠죠. 아무튼 지금 이건 저는 부러뜨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부러뜨리게 될 부품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어잉? CD가 없지 않군요. CD가 있었어요. 이게 왜 뚜껑이 있냐면 여기 이물질이 계속 쏟아져 들어가니까 말이죠. 쏟아져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뚜껑을 만들었는데, CD를 넣을 때만 이 뚜껑을 열고 사용하지 않을 땐 뚜껑을 닫아라라는 거예요. 야, 정말 특이한데?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기자하면서 여기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차는 처음 봤어요. 이 실내에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도 이전과 같기 때문에 크게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넓어주면, 요즘 신형 플랫폼들은 다 이거보다 조금씩 넓은데 조금 작은 면이 있죠. 뒷좌석 공간의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뭐 느긋하다, 약간 고급차에 내가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뒷좌석 공간이, 무릎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를 타면서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정도 길이의 차라면 좌석을 리클라이닝 하는 기능이 좀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어서 이 공간이 그냥 죽는 거죠. 물론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꼬기 위해서 이 공간을 죽이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시트가 누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만 이렇게 앉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바람이 지나친 거겠죠? 누구세요? 왼쪽 수납 공간 어땠나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소나타나 요즘 들어서는 도어 포켓에 1.5리터를 집어넣게 만들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건 사실 미국적인 요구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 미국 사람들은 1.5리터가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그냥 원샷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뒷좌석에 1.5리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차는 미국에 판매되지 않으니까 1.5리터를 넣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스키스루도 있는데 스키만 스루 할 수 있네요. 약간 보드 스루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수납 공간은 되게 얕아요.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 USB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네요. 12V도 여기서 나오고, 이 안은 스마트 기기를 놓기 위한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컵홀더가 그냥 홀더 형태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컵홀더가 딱 진짜 컵만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컵홀더에 많이 꽂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뒷좌석 편하십니까? 뒷좌석에 머리 공간 같은 거 보면, 네, 머리 공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머리 괜찮습니다. 공간, 김한영 기자가 앉은 키가 한 1m가 넘는데 한 요만큼이 그렇지 않아요. 남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 뒷좌석 공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잘 나온 것 같네요. 뒷좌석 공간만큼은. 현대차의 실내는 호불호의 영역이지 좋고 안 좋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동급 어떤 차와 비교해도 무조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없다. 네, 항상 문제는 그렇죠. 없고, 예. 싫어하는 사람이 설령 있을지언정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예, 똑같은 돈 주고 산 다른 차가 이만큼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쟁 국산차 중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뽑아주는 자동차 회사가 없죠. 그쵸. 신형 그랜저와 경쟁 모델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 2.4부터 이 옵션을 풀옵션을 하더라도 4,130만 원인데, 나머지 뭐 SM7이나 임팔라나 뭐 캠리나 어코드나 뭐 몬데오, 얘네보다 실내나 이런 거는 정말 훨씬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뭐 저는 요것도 되게 실제로 보기 전에는 되게 좀 별로일 거라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뭐 액센트가. 돌출형으로 예, 굉장히 여기 안에 뭐 깊숙해서 막 먼지 끼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깊숙해서 먼지 끼죠. 이 정도는 그래도 닦기가 쉽잖아요. 아, 그나마.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컬러인데요. 앞에 속도계와 내비게이션이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우글쭈글하게 보여요. 우글쭈글해. 왜 이렇게 우글쭈글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네시스나 그런 데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뭔가 많이 달라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그냥 사라지다시피 하는,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네요. 클러스터 계기판 자체의 크기는 같은데 이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컬러가 나오니까 뭐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당연히 컬러로 나오고 있고요. 속도계하고 그 내비게이션이 같이 표기가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건 현대차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내비게이션 좋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헤드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전자에게도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운행을 위한 것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기판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똑똑똑똑똑 도트가 이렇게 찍혀 있는 느낌으로 계기판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여기 지금 돼지꼬리 표시 보이시죠? 이건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은 이런 일이 예열 플러그에 그런 점화되어 있는 겁니다.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흑백인 차를 저는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걸 왜 흑백으로 했을까요? 이상하네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던 그 시트 맞추는 그렇죠. 그게 없어졌다는 게 그랜저 시트는 이 앞에서 이렇게 만지게 돼 있었는데 뒤로 예. 이 등받이를 뒤로 하다 보면 손이 닿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뒤까지 젖히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젖힌 다음에 뒤로 누워야 되는. 그쵸. 이건 가죽으로 마감한 거예요? 진짜 고급이네요. 이 부분은 정말 야 이거 나 고급차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네요. 버튼 눌렀을 때 좀 이거 좀 밑에가 좀 간섭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 그러니까 예. 아래쪽을 누르면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차라리 요 크롬 라인을 좀 더 아래로 하든가. 밑으로 파든가. 조금 딱 눌리는 부분 자체는 걸림 없이 안 걸리게. 눌리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알루미늄 질감 좋죠. 소재감 같은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재를 정말 중요하잖아요. 디자인보다 소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소재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손에 닿는 부분은 다 가죽으로. 엔진은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엔진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네. 2.4 가솔린, 네 가지가 나왔네요. 2.4 가솔린, 3.0 가솔린, 2.2 디젤, 3.0 LPI 이렇게 네 종류고요. 내년에 3.3 가솔린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차의 플랫폼이 그대로, 변속기는 바뀌었어. 파워트레인 엔진도 그대로. 그러면 이 차는 도대체 뭐가 신차냐? 이전과 똑같은 차 아니냐? 껍데기만 바뀐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풀체인지 맞나요? 세대가 바뀌었고 제조사에서 바꿨다. 이게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보강을 하는 등 개선을 했다. 그리고 요즘에 점점 이렇게 제품 순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플랫폼을 바꾸고 특히나 요즘에는 모듈형 플랫폼을 많이 쓰는 상황이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뭐 몇 세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풀체인지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전에 그 안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느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경량화 첨단화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현대차답게 트윅스라는 그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프론트 몰딩을 다크로 하는 경우 그리고 사이드 실을 다크로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완전 크롬에서 다크 크롬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차를 좀 더 멋있게 꾸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만큼은 다른 그랜저하고 조금 다르게 튜닝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멋있지 않나요? 이걸 크롬으로 하는 거.
사실 BMW가 먼저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BMW에서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현대차가 차세대 디자인에서 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경계 부분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게 BMW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별로 그렇게 부각돼 보이지 않는데 이건 되게 부각돼 보이네요. 현대라고는 안 찍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죠? 자신감 같은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어쨌든 지금 이 크롬이 굉장히 이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 화려하긴 한데, 이게 우리가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걸 기대하면 조금 너무한 거죠, 사실. 이 차에는 이 정도의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 기대보다 조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거 되게 웃겨요. 휠을 지금 그 트윅스 휠인데요. 트윅스 휠을 끼면 요런 캡으로 바뀝니다. 현대 로고가 아닌. 현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네요.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미쉐린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림이 한 뭐 프리미엄 한 중간 이상급 트림에는 미쉐린 타이어를 기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미쉐린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트레드, 약간 트레드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홈을 네. 파놓는데, 요게 차가 약간 퍼포먼스 차로 보여지게 하고, 요런 부분, 그러네요. 그리고 요 잘 보면 요 쉐입도 이것도 레이저 커팅을 쫙 해서 이렇게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쉐린이 잘해요. 그래서 미쉐린 껴놓으면 조금 차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더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이 어깨를 더 길게 해서 이게 더 얇아 보이는 디자인적 효과가 좀 있어요. 제규어하고,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제규어 디자인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규어 디자인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 근데 그런 건 워낙 세계적인 추세라서요. 특히 보닛에 저렇게 라인을 긋는 건 제규어가 뭐 굉장히 일찍 했지만, 볼보도 저런 라인이 있고, 어떤 게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보편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여기 에어 인테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해주는 역할은 두 가지죠. 경로가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은 바깥으로 에어 커튼, 또 한쪽은 안쪽으로 해서 이 디스크를 식히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대차 그랜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형 그랜저 정말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차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안 좋은 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차는 무조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차야. 그만큼 뭐 그랜저라는 이름값도 있고 현대가 잘 만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들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했지만, 차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 가격에 이런 차를 그동안 사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랜저 이 플랫폼을 공유한 부분 저도 굉장히 조금 이전 플랫폼이다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훨씬 더 이전보다는 좋아졌고, 이전의 그랜저의 그 느낌은 전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강판이나 플랫폼이나 뭐 주행감 이런 거는 일단 신차 출시하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승을 하거나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뭐 더 알아가면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엔 시승을 해보지 않고서 섣부르게 기존 플랫폼이라고 해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시승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전생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